전국에 계신 문화일보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문화일보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2024년 12월 31일 갑진년 용띠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 진행하는 허민 전임 기자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 막 속보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떨어졌다라고 하는 속보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주도의 국수본, 합수본, 공수본이라고 하죠. 에서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떨어져서 지금 조금 전에 약 15분 전에 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이고, 지금 한남동 공간이죠. 그 앞에 윤 대통령의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지지자들이 드러누워서 그를 막고 있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각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모습입니다. 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 공수처와 이제 경찰, 특별수사본부, 합동수사본부,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같이 하고 있는 수사본부에서 시도하고 있고, 지금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드러누워서 이걸 막고 있는 그런 장면까지 여러분들 보시고 계십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수처 주도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이 드러누워서 이것을 막고 있다는 소식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오늘입니다. 오전 발부가 됐습니다. 당초는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도 시기는 좀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시기 보고 말 것도 없이 그냥 당장 체포영장 집행하러 한남동 공간에 들이닥쳤고요. 공간 앞에서 이것을 막는 지지자들이 드러누워서 막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같이 함께 보고 계십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즉 48년도 이후 지금까지 76년이 지났는데 76년 만에 처음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 얘기 더 계속 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죠. 국수본이라고 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국방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라고 있습니다. 공수본이라고 하는데, 이 공조수사본부에서 오늘 소위 원래는 이제 30일 새벽 0시니까 지금부터 약 한 30시간이 지난 시간, 한 40시간 가까이 됐겠군요. 지난 시간 전에 이 공조수사본부에서 서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제 청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30수시간을 기다리다가 이 체포영장, 그리고 한남동 관저의 수색영장이 오늘 오전에 발부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걸 갖고 이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가서 이제 집행을 시도하는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혐의는 내란 혐의입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옛날에 내란 수계라고 했죠.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제 혐의가 적시되어 있고요. 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지법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순형입니다. 이순형 부장판사인데, 이순형 부장판사, 이게 소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잘 나가던 소위 이제 좌파 진보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핵심 회원으로 알려져 있고, 전북 상산고를 거쳐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러한 판사입니다.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소위 보수 진영에서는 공수처가 지금 뭐 공조수사본부 공수본 이름으로 체포영장을 이제 신청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공수처가 주도를 한 건데 공수처가 소위 이제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요 좌파 성향의 진보 성향의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가 될 때를 기다렸다가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냐. 그래서 타이밍을 본 거 아니냐. 이런 말들 해석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같이 한번 드립니다. 어쨌든 지난해 9월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영장은 기각이 되고 혐의가 다 소명됐다고 유창훈 판사가 했는데 하면서도 혐의 기각이 됐고 대통령 체포영장은 인용됐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여당이죠. 여당 같지 않은 여당이지만 여당의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은 굉장히 잘못됐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체포 시도는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성급하고 사려 깊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거 고위공직자 체포영장 특히 대통령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거가 일반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도주 증거인멸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자제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즉각 실행에 옮겨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만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같이 발부가 됐는데 이 수색영장이 함께 발부가 됐다고 하는 것은 관저를 수색해서 관저로 들어가서 관저를 수색한 뒤에 윤 대통령을 찾아내서 체포하겠다 이런 이제 의도를 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다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인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저기 남산 밑에 고가도로 옆에 대통령 관저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언덕길입니다. 거기가 이제 초소가 있고 한데 그 앞에 이제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 공수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집행 여력이 좀 부족하니까 경찰을 요청을 해서 좀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한남동 관저로 몰려갔고요. 그리고 이것을 막으려고 지지자들이 들어누워서 이거를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장면 여러분들 같이 보고 계십니다. 네. 원래는 향후 집행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라고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영장을 집행하는 모습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제 내란 혐의 수사권이 지금 있는 건지 그다음에 영장 청구권이 공수처에 있는 건지 그러면 대통령 기소권이 또한 있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헌법적 논란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시각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지자들이 들어넣어서 이를 막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관저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이게 상당히 이게 대치 중인 장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속보 들어오신 대로 저한테 말씀을 드려주시고요. 네, 그럼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지점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픽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크게 세 가지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수사하겠다는 건지. 두 번째는 공수처에 따라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영장 청구권도 없는데
무슨 영장 청구를 한다는 건지, 세 번째, 대통령의 그럼 기소권이 있는 건지, 이런 크게 세 가지의 논란이 있습니다. 예, 그래픽이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고요. 내란죄 수사에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법적으로 내란죄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검수완박, 이제 그게 아무래도 21년 말 22년 초가 되겠군요. 문재인 정권 말미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선거법 제도랑 맞바꿔 먹은 검수완박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검수완박법에서 공수처를 신설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위공직자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물론 대통령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 그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나눠놓은 겁니다. 나눠놔서 내란죄는 검수완박에 의해서 검찰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경찰로 넘겨버렸어요. 근데 이 내란죄 수사에 관해서 이 공수처가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 이거는 맞지 않는 거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의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반면에 공수처는 수사 대상 범위 안에 직권남용죄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수사를 하다 보면 그것이 내란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논리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한 이제 논란의 이제 지점들이 가장 중요한 지점들입니다. 여기 이제 내란죄 수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장 청구권 문제, 그 역시 논란이 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내란죄에 관련한 영장 청구권이 있느냐?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윤 대통령의 이 변호인 측의 논리입니다. 내란죄 수사권 없는 기관이 영장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논리고요. 네. 그런데 공수처 측은 또 다르죠. 공수처 검사도 법 해석상 영장 청구권이 있다. 그래서 계속 출석에 불응하기 때문에 3차례 출석 불응했죠. 윤 대통령이. 그래서 영장을 청구한 거다.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파다 보면 내란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소위 그 영장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두 번째 논란이고요. 세 번째, 대통령의 기소권 문제인데요. 네. 윤 대통령 측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원점에서 수사하게 될 거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공수처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판검사 그리고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의 부패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권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고위공직자, 물론 대통령을 포함한 거죠.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게 되고 기소권은 없다. 이렇게 공수처법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무슨 대통령 기소권도 없는데 너희들이 대통령 기소해서 공소 유지를 하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원점에 수사하겠다.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공수처 측은 거기에 대해서 내란죄라고 하는 것이 검찰을 통해 기소가 가능한 거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헌법적 논란들, 그 다음에 법률적 논쟁들이 계속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런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체포영장, 수색영장 다 서울 서부지법에서 떨어졌습니다. 서부지법에서 떨어져서 그거를 갖고 조금 타이밍을 볼 거라고 생각했던 공수처가 경찰 인력을 대동하고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죠? 이 시각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지지자들이 때로는 드러눕고 때로는 맞서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면들 여러분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공수처에 다소 상급해 보이는 이 체포영장 그리고 수색영장 청구와 함께 발부된 영장의 즉각 집행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직권남용으로 들어간 건데 어쨌든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의 소추 대상이 아닌데 일단 구속하고 나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냐. 즉 꼬리를 물고 들어와서 몸통을 수사하겠다.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 아니냐. wag the dog라고 얘기하죠. wag the dog. 네, 그런 것 아니냐. 이게 법조계에서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수처의 직권남용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이제 법조계 일각의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동훈이죠. 공수처장. 오동훈 공수처장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대통령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대통령 공수처가 방해하기 이전에 여기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맡고 있는 형국인데요.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겠다. 근데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게 대통령 경호처가 아니라 대통령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하나갑시 DJ, 리틀 DJ라고 불렸던 DJ의 책사 출신의 국회의원도 지냈고 여러 가지 고위 여당에서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분인데 하나갑시가 2004년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10억으로 기억이 됩니다. 10억 원 수수한 혐의로 이제 체포영장이 떨어져서 체포하러 갔더니 당사로 갔더니 민주당 당사 앞에 지지자들이 몰려 들어와서 야, 안 돼. 이거 정치 탄압이야. 결국은 불발이 됐다고 하는 사례가 있고요. 같은 해 2004년에 이인재 의원을 지냈고 또 대선 주자까지 지냈죠. 이인재 불법 정치자금 역시 그게 아마 대선 자금이었을 텐데 2억 5천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대선 자금, 불법 자금 받은 것 때문에 역시 체포영장이 떨어졌는데 근데 이인재 씨가 당시 지역구가 지금도 논산에 사시지만 충남 논산입니다. 논산에 지구당에 딱 들어박혀가지고 있는데 거기 지지자들이 에워싸가지고 결국은 불발이 됐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여러 가지 이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체포를 하게 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공수본이 지금 공수처가 중심이 된 공조수사본부 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이 저지선을 뚫고 그 정문화까지 간다 하더라도 아마 대통령실 경호처가 이거를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가 1제곱미터, 1제곱센티미터에 해당하는 모든 땅이 다 보안구역이고요. 군사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난 내세울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는 경호처와 충돌이 예상이 되죠. 근데 법조계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해서 대통령 경호처와 이게 대립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측이 즉 경호처가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포는 사실상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실패를 하게 되면 저는 결국은 공수처가 꿈꾸던 우리도 야 수사 잘할 수 있어. 수사하는 거 봤지? 이 꿈 포기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겨버릴 수도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드는군요. 그러면 검찰이 원점에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수사는 지체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